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이제 지옥의 한 주가 오늘부터 제대로 시작이 됩니다. 지옥일지 아닐지는 이제 나스닥 장 마감 이후 혹은 우리가 자고 있는 새벽 시간대에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은 대응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의 내용을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면 이번 주 비트 주봉 기준으로 5일선과 닿는 구간인 21,150달러에서 21,250달러 정도까지 열어두고 시장을 바라볼 계획이었으며, 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주봉 기준으로 5일선과 닿는 구간인 1,330달러에서 1,370달러 정도까지 열어둔 상태로 이번 주는 대응할 계획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만에 말했던 비트 구간은 이제 다 깨진 상태이고, 우선 저는 여기서 단기 반등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추가 하락에 대한 관점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했던 비트 21,150달러에서 21,250달러는 이미 깨졌기 때문에 그 다음 구간은 18,740달러에서 19,360달러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다릴 계획입니다. 에이,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라는 부분은 항상 결과로 보여줬으며,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인 실적 발표와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의 GDP의 결과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구간을 기다리고 있고, 이 기준대로 저는 이제 총 3차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 1차 매수 시기는 이제 큰 비중이 아닌 정찰병의 개념으로 비중 10%만 가격 상관없이 메타 실적 발표 시기로 진입 계획을 이제 세워둔 상태입니다. 여기서 비중 10%는 이 비중에 손절을 해도 이제 저는 큰 부담이 없는 비중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세운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만약 참고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기준에서 손절을 할지 아니면 불타기를 할지 장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일정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쭉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닌 전 세계 시총 중에 상위권이고, 인텔을 제외하고는 이제 모두 비트코인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흔들린다면 당연히 나스닥 또한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나스닥이 영향을 받으면 나스닥과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비트코인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참고를 하고 매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새벽 나스닥 장 마감 이후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고, 그 다음날엔 전 페이스북 현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 따라 나스닥 비트코인의 상황을 보면 저번 주 7월 21일 실적을 발표했던 스냅은 소셜미디어 회사 즉 SNS 회사인데, 이번 2분기 때 실적 발표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자 나스닥 개장과 함께 마이너스 39%가 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냅의 이번 실적 발표 및 큰 하락은 뉴욕 전체 거래소에 영향을 미쳤고, 동시에 나스닥 또한 마이너스 1.78%라는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이때 스냅의 실적 발표로 인해 SNS 플랫폼 회사들의 주가 또한 구글은 마이너스 7.06%, 메타는 이제 마이너스 8.56% 하락했기 때문에 스냅과 마찬가지로 나스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다행인 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스냅 실적 발표로 인한 여파에서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순 광고 매출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어서 실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개념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도 이제 마찬가지로 말아 올리긴 했지만 결국 나스닥을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이런 결과와 모습들을 봤을 때 충분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스닥과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커다란 기업들이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지난 1분기 발표 시점은 4월 26일, 4월 28일이었는데 이때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나스닥 지수를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제 좋게 나온 기업들도 있었지만 1분기 때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코로나 및 경제 위기 여파로 인해서 실적 발표에서도 큰 성과를 보지 못했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던 아마존 또한 21년 만에 최저 매출 및 영업이익이 반토막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큰 데미지를 주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저는 이제 중요하게 확인을 하려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단순 미국의 CPI나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금리 등으로 체크하는 것만으로 경제 위기나 호황을 판단하는데 사실상 7월에 있는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는 2022년 하반기에 뉴욕 증권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주가와 경제 지표로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금리 인상 및 긴축 정책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투자 시장은 이제 약세장이 계속 될 수 있다는 가이던스가 강하긴 하지만, 만약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양호하다면 현재 하락하고 있는 투자 시장들의 주가가 바닥이라는 점에 단기 반등의 원동력
경쟁력 또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월마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월마트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가이던스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3에서 14%, 올해 전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11에서 13% 각각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했고, 조정 주당 순이익은 2분기 8에서 9%, 연간 11에서 13% 각각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8월 16일에 2분기 실적 발표 전 월마트가 내놓은 가이던스에 주가도 당연히 흔들렸고, 뉴욕 증시 마감 후 시간 외의 거래에서 월마트 주가는 마이너스 10% 가까이 급락하는 중이었습니다. 월마트와 경쟁사이면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타깃과 아마존 또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대 하락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다가오면서 하나 둘씩 기업들의 현재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나 넷플릭스처럼 예상했던 실적보다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봤을 땐 아무래도 긍정적인 실적을 이제 기대하는 것보단 부정적으로 접근해 투자에 적용시키는 것이 더 좋은 결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 실적 발표를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현재 실시간인데 이제 이 소통방에서 저희 선물 트레이더님 포함해 많은 분들의 관점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관점들을 참고해 큰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 또한 많습니다. 여기서 관점을 보고 매매하신 분들은 아마 오늘도 큰 수익을 가져가지 않았나 싶고, 이 관점들, 정보, 타점들은 이제 모두 다 무료이니까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중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초복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이 코인을 하면 좀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큼은 가족들이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몸보신 할 수 있는 음식들 챙겨서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더 좋은 내용들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 감사하고 코인킹 곽토팔이었습니다.